아침 6시. 재민아 일어나. 지리산 고등학교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달콤한 아침잠을 떨치기란 아무래도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일찍 일어나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네? 주말 다음 날이라서 월요일이라서 피곤하긴 한데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서 별로 피곤하다고 그냥 일어날 때만 조금 느끼고 나중에는 그런 거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씻을 새도 없이 눈을 뜨자마자 아침 운동을 나갑니다. 아이들이 달립니다. 지리산골 막 떠오른 햇살 아래서 저마다의 크고 작은 사연과 꿈을 안고 오늘도 달립니다. 그런데 달리기가 끝나고 특이한 풍경이 벌어집니다. 이곳에선 공부보다 인사하는 법을 먼저 배우죠. 단체 생활을 하는지라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은 낯선 카메라를 보고도 환한 얼굴로 인사를 전합니다.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는 이분은 지리산고 화학 선생님. 빨리 들어요. 왜 안 들어오니? 오늘은 2학년 수업이군요. 여기 보다시피 이봐요. 여기 이제 가운데가 검은 게 탄소라.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가르치는 목소리에 열정이 가득하지만 선생님의 연세는 올해 70. 되나? 준비되나? 손가락 펴 손가락. 사실 정창은 선생님은 사천교육청 교육장까지 지내고 퇴직을 한 선생님입니다. 이곳에서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퇴직하셔서까지 이렇게 교단에서 저희를 위해서 열강해 주시니까 저희도 정말 즐겁고 재밌게 잘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특성화고등학교인데 자기가 의대를 가고 싶다면 의대를 가고 싶은 교과를 다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천상 자원봉사를 받아야 돼요. 이 학교. EB에서 70% 연계율이 뭐냐면 전교생 95명, 1학년 2반, 2, 3학년 한 반씩. 교실이라고 해봤자 4개가 전부인 학교. 인가된 선생님 수가 10명밖에 되지 않아 부족한 선생님은 자원봉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건 선생님만이 아닙니다. 운동장 한켠에 세워진 천막. 지리산 고등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인 박혜선 선생님이 이 천막을 사용합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천막 교장실. 말씀드리고 좀 있어요. 조선시대로 들어와서 서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업무를 보려면 이 천막에 와야 합니다. 무슨 사연으로 교장실 하나 없이 천막을 치게 된 걸까요? 저희 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 교실 한 칸씩밖에 없기 때문에 이동 수업할 수 있는 교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텐트를 학생들 이동 수업 공간으로 썼는데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여기 학생들이 공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교장실을 내줬는데 2004년 가난한 아이들에게 문을 연 학교.
여기 가면 공부벌레가 된다는 소문에 8대1의 입학 경쟁률을 기록하지만 입학 기준 1순위는 어려운 가정 형편입니다. 가난이 배움의 길을 막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교장 선생님의 평생의 꿈이자 신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재우며 공부를 시키는 걸까요? 무슨 통장들이죠? 98년도부터 우리가 후원에서 한 1,000원씩 모금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매달 1,000원씩 내겠다 약정하고 1,000원을 내신 분들 그런 통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9년 말, 즉 2000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매달 1,000원씩 해가지고는 도저히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10,000원을 올리니까 한 반은 떨어졌습니다. 한 700명 정도가 후원해 주신 겁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씩 돈을 보내오는 천사 같은 후원자들. 아이들은 이 나눔 덕에 부족함 속에서도 전액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종이 울리자 운동장 한켠에 늘어선 컨테이너로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컨테이너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영어 시간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교실이 부족해서. 아, 교실 부족해서 이동 수업을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English name when I teach you. I mean, 폐교된 초등학교를 고쳐서 만든 학교인지라 학교 시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Your name is Melissa. What's your English name? I don't have my English. Then I'll make it for you. Your English name is Pearl. Pearl. Hi, Pearl. 아이들은 그래도 행복한 얼굴입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학교 2층에 있는 작은 독서실. 이곳에선 2학년 이과반 학생들의 수학 수업이 한창인데요. 알파가 몇 소면이라 했어? 뭐야? 독서실에서 이렇게 특별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뭐 교실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뭐 왜 그러세요? 교실이 없었어. 교실이 없고 또 여기 뭐 정자에서도 해보고 저기 도서관에서도 해보고 도서실에서도 해보고 급식실에서도 해보고 여기 그 유목민입니다. 뭐 한 학기 동안 내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분의 A가 되고 문과반 친구들에게 교실을 내주고 떠돌이 신세가 됐지만 불평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연이가 말해볼까? 1 1 마이너스. 칠판 하나만 놓일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교실이 됩니다. 그냥 학생 수도 별로 없어서 선생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봐주실 수 있고 질문하기도 쉽고 재밌어서 잠도 안 오고 그냥 재밌습니다, 수업이. 다른 시간보다 더 화목하게 가족같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저녁 7시.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 6시간. 저녁 9시간? 가족을 떠나 지리산 산골로 유학을 온 아이들은 가진 것 없는 이 가난한 학교에선 모두 다 저절로 공부벌레가 된다고 하는데요. 책상 머리맡에 붙어있는 꿈을 향한 저마다의 다짐들. 공부가 미래의 희망이라는 걸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기 자수성적이 뭔 말이야? 자수성가가 자기 힘으로 잘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성적 올린다 막 이런 거. 친구가 지어줬어요. 스스로 성적을 올린다. 네. 우리 학교가 학원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혼자 힘으로 하자 막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밤이 깊어지자 책을 들고 복도로 나오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추운데 왜 복도에서 공부? 잠이 너무 와가지고 잠 깨려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공부하면 더 잘 돼?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잘 되는 것 같아? 방 안에는 너무 이렇게 작은 소리가 너무 많아서 집중 잘 안 돼. 밖에 있으면 공기도 시원하고 그래서 집중 잘 되는 것 같아요. 사교육은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지만 교실에서 복도까지 책을 편 아이들로 학교는 불이 꺼질 줄 모릅니다. X를 T라고 봤을 때 밤 T가 9시 어디로 가고 있죠? 0의 우극한이다. 낮에 독서실에서 수업을 하던 김태근 선생님이 밤이 되자 컨테이너에 또 교실을 열었네요. 유제 풀어봅시다. 지금 정규 수업 같지는 않고요. 어떤 수학 시간입니까? 다른 인문계 학교랑 다르게 이 학교 학생들은 일과가 끝나면은 사교육이 아닌 개인 독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수학을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자연반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배우고 싶고 한데 그만큼의 여건이 안 되니까 밤에도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이쪽이 특강이네요. 애들이 원하니까요. 저희 이렇게 수학 가르쳐 주시려고 밤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하고 그 감사함에 저희가 보답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생물 영어 쌤 사랑해요. 뭐지? 생물 영어 그건데 수학 안 들었어요. 네, 안 들었어. 금요일날 수학 안 들었어요. 지리산 고등학교 교무실입니다. 퇴근 안 하십니까? 네. 대기역인데요. 대기역인데요. 일이 끝날 때 퇴근하죠. 교재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뭐죠 있습니까? 36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루가. 더 잘 타야 되니까. 선생님들은 영 퇴근할 기색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줄 보시면 안 됩니다. 사다리를 그리는 걸 보니 무슨 내기를 할 모양이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이게? 컵라면 사기. 야식. 자, 들어갑니다. 띡, 오늘 밤 야식은 누가 책임지게 될까요? 띡, 띡, 아사. 띡, 띡. 제작진이 당첨됐습니다. 하나당 1,000원, 5,000원, 6,000원 되겠습니다. 아 예. 결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되고. 4,000원 후원하신답니다. 4,000원 후원하신답니다. 자, 고르십시오. 이게 주로 늦게까지 일하시는 선생님들 야식이시네요. 아닙니다. 그럼요. 학생들이 밤늦게 이걸 못 먹게 되어 있는데 먹다가 걸린 걸 몰래 뺏긴 가지고 겁니다. 오다가 저희가 이거는 못 와가지고 학생 시간 수만큼 되면 예. 야식으로 한번 돌리려고 계획 중이고 지금은 문이 닫았기 때문에 내일 몇 건 놓으려고 잠시 빼고 퇴근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 음식을 사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리산고에서는 개인 음식 반입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왜 이걸 몰래 먹으려고 그리 용을 쓰는지 느낀다니까. 선생님들은 냄새 새 나갈까 봐 밤늦게서야 고픈 배를 채우죠. 그런데 잠시 후 운동장을 쏜살같이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 카메라가 쫓아가 봤습니다. 이게 여기를 하면 안 돼. 이게 우리 집에 학교 이게 학교에서 허락하지 네. 않은 거죠. 찍으시면 안 됩니다. 예. 학교에서 지금 허락 안 해요. 뭐 사러 왔어요? 컵라면. 컵라면. 그거는 맞아야 돼. 그러니까 밤에 그러니까 오늘 간식도 안 나오고 그래서 배고파서 됐는데 찍으시면 안 됩니다. 예, 가게 안에서 찍으면 안 돼. 네 알았어요. 저기 몰래 라면을 사러 온 1학년 기태. 지리산고에만 있다는 일명 전방뛰기인데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몰래 먹을 것을 사는 교칙 위반 행위죠. 약속 있어. 찍으면 안 된다. 찍기만 했어. 봐줘야죠.
찍히면 안 돼, 얘. 익으면 안 돼, 익으면. 애들이 배가 고파서. 누구세요? 아, EBS 아저씨인데. 제가 촬영 찍으면 안 된댔지 않습니까? 저기 열어봐봐. 아, 찍으면 안 되는데. 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찍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 어차피 치니까 일단 먹는 거니까. 일단 먹었던 거니까. 편집해 주시는 겁니까? 일단 드세요. 예.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다 보면 12시 되면 딱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없고. 월수금 3일은 밤에 간식이 나오지만 저녁밥이 전부인 화요일과 목요일 아이들은 배가 고픕니다. 선생님한테 발각되면은 어떻게 처벌받는데? 큰일 나죠. 벌 설거지 하면. 벌 설거지? 예. 벌로 설거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설거지 벌까지 각오하고 먹는 컵라면. 하지만 고픈 배에 라면 한 젓가락은 천국의 야식입니다. 새벽 1시 김태근 선생님의 퇴근길입니다. 그런데 퇴근을 한다더니 아까 수업을 하던 컨테이너로 들어가시네요. 바닥에 이불까지 깝니다. 설마 여기서 잠을 자려는 걸까요? 선생님 교실 아니에요? 교실? 예, 교실 맞습니다. 교실에서 예. 교실이면서 침실입니다. 침실. 작년만 해도 도시 학교에 있었던 선생님은 우연히 지리산고에 왔다가 이곳 아이들에게 반해 집을 떠나 전근을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있어 보면 또 느끼는 거지만 정말 착하고 항상 저를 미소 짓게 만들고 그런 애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제가 원하는 수업이 한 명 한 명 가르쳐 주는 수업이거든요. 학원처럼 그런 수업이 되니까 저는 정말 좋고 또 뭔가 가르쳐 주면서 애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 얼마나 보람된대요. 그런 보람도 느끼고 너무 좋습니다. 고단했지만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던 하루가 지나갑니다. 오늘은 학교에 새 식구가 왔습니다. 멀리 네팔에서 기독교 선교단체 주선으로 유학을 왔는데요. 부족한 살림이지만 외국의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나눠줍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먼저 유학을 온 빅터와 코스마스도 보이네요.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Nice to meet you. What do you feel about this school? Very good. What about you? My village, Jerisan High School, same. My village. 네팔 히말라야 산골에서 한국의 지리산골로 유학 온 아이들.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또 켜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친구들 역시 가장 먼저 배우는 건 인사인데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친절히 몸에 밴 지리산 아이들. 영어와 바디랭귀지 덕분에 금세 친구가 됩니다. Okay, I'll win it. 코스마스와 빅터는 잠비아에서 방송에 나온 지리산고를 보고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 입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공항고 공부해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군요. Speaking. 병원, 학교, 경찰서, 지하도, 우체국. 점점 유창해지는 빅터의 한국어 실력만큼 네팔 신입생들의 지리산 생활도 익숙해지겠죠? 집, 교회. 점심시간.
군것질이 없는 지리산고에선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밥때죠. 잘 먹겠습니다. 전교생 95명의 세끼 식사를 학교에서 직접 만들어 먹입니다. 젓가락질이 서툰 네팔 유학생 기란. 결국 포기를 하고 숟가락을 들어보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친구 재훈이가 얼른 포크를 가져다 주네요. 저 점심을 할 건데 남은 반찬 좀 싸드릴게요. 남은 반찬은 왜 싸달라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어떤 걸 사용하려고 이렇게 싼 거예요? 예, 이거 제 상처 할머니 댁에 상처 할머니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점심 봉사를 하는데 예. 가져다 드리려고요? 예. 거기 염소까지 가세해가지고. 점심을 먹고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학교 밖으로 길을 나섭니다. 이 점심 봉사를 거의 매일매일 해요? 네, 매일. 이게 독거노인분들 계실 때 그냥 저희가 같이 가서 말벗 해드리고 이렇게 청소도 조금씩 해드리고 점심에 그렇게 하는 활동 합니다. 할머니. 편찮으시다는데. 지리산 고등학교에서는 봉사활동을 정규 시간표에 넣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반찬 이거 버섯이랑 고기 들고 왔는데 이거 나중에 할아버지랑 같이 드세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할머니 이거 많이 갖고 오네. 아 할머니 너 먹어. 우리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겠니가 이거 갖고 오네. 이거 드세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나눔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할머니 집에 방문해서 이것저것 챙겨드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면서 좋은 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지리산에 가을이 왔습니다. 맞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국화과 식물이기 때문에 금계국이라고 그래. 금계국. 알겠지, 그지? 이 꽃끝을 보니 자원봉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생태 학습 시간. 한 발만 학교를 벗어나면 지리산의 꽃과 나무와 풀잎들이 온통 아이들의 배움터가 됩니다. 이거 비슷한 꽃들이 지금 가을에 피는 거는 황화 코스모스가 있어. 자, 요거 본 김에 보고 가자. 소무릎 닮았다고 이름이 쇠무릎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하고. 이건 말고 길가에 흔하디 흔한 풀 하나에도 이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이들은 자연을 닮아가죠. 지리산에 오기까지 가난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많았던 아이들. 사람의 눈길 닿는 곳마다 핀다는 개망초 꽃처럼 아이들은 서로의 눈길을 나누며 자라납니다. 네, 아무 날 학교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좋은 공기도 쐬고 또 마을 못 보던 데 새로 와보니까 좋고 재밌습니다. 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점심 봉사 때마다 오는 할머니 댁입니다. 반가워 대문까지 나오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로. 잠깐이라도 아픈 팔다리를 주물러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데요. 할머니 얼굴에 금세 웃음꽃이 핍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예, 좋아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지리산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일 꼭 올게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텅 빈 집에 따뜻한 마음을 남겨놓고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할머니들 만날 때마다 되게 마음 애잔하고 더 잘해드릴까 하는 후회도 오고 그래서 잘해드리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내 팬티 아니다. 주말 오후 남학생 기숙사 빨랫줄은 밀린 빨래로 가득 찹니다. 같은 방에 있는 룸메이트 거 한꺼번에 같이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래가 좀 빨리 쌓이고 많습니다. 집에서 빨래 해요? 아니요. 해본 적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다 해주시니까. 부모님이 항상 이런 걸 해주셨다는 게 많이 고맙기도 하고 이제 또 대학생이나 또 커가지고 독립하게 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혼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알게 되고요. 기숙사 안에서는 빨래 소동이 벌어졌네요. 아이고 팬티. 이거 어디 빨래 섞인 거야? 다 섞였어. 거기 다 싹 다. 내 거. 야, 얘 데리고 왔어. 아무리 네 거 내 거 없이 생활한다지만 옷주인은 찾아야죠. 다른 친구나 선배들 것도 알아요? 대충 겉옷. 근데 보면 자기 룸메이트 거든 거의 다 압니다. 있는 걸 자주 보니까. 책상 놓을 자리도 없이 비좁은 기숙사 방. 한 방에 3명씩 방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룸메가 청소를 잘합니다. 불편하고 그런 건 없어요? 처음에 와서는 되게 방이 여기 어떻게 3명이서 자나 했는데 자다 보니까 이렇게 이만큼 누울 자리만 있어도 자게 되고 그래서 어디서든 이제 잘 잡니다. 방은 비록 좁지만 아이들의 마음만큼은 넓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숙사 방이 모자라 컨테이너에 사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모자가 안 말라갖고. 좀 넓다 싶더니 이 방에선 6명이 잔다고 하네요. 컨테이너라서 이렇게 모래가 많이 들어와요, 밖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쓰레기 대부분이 모래고. 불편함 속에서 아이들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주 해야겠네, 모래 때문에.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뭐 하는 걸까요? 신발 왜 보자기로 싸고 그래요? 네, 아침에 되면 아침에 이슬이 서릴 수도 있고 여기는 신발장이 없기 때문에 보자기로 싸서 그냥 임시 신발장을. 부모님 밑에선 그저 철부지지만 이곳에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죠. 출출한 오후 나무까지 내려. 전화문데. 시온이와 예나가 옥상에서 감을 tab니다. 진섭이 이거 잡는. 키가 모자라지만 지리산 바람에 잘 익은 맛있는 홍시를 포기할 순 없죠. 와! 한 개 더 떨어졌다. 홍시야. 홍시. 와, 직접 따먹는 거라서 여기서는 먹을 것도 많이 없고 귀합니다.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덕분에 교실에서 조촐한 감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홍시 하나도 한 입씩 나눠 먹습니다. 저녁 자율학습 시간. 1학년 재용이가 수학 문제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뭔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곧 있으면 CPM이라 해서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 그 동아리에서 제가 수학 문제 출제를 담당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과 같이 풀어봄으로써 머리를 짜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들을 이렇게 칠판에 적고 같이 풀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재홍이가 수학 선생님이네요. 네. 드디어 문제풀이가 시작됐는데요.
보이면 답 말하지 말고 부르시면 일단 답 맞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네. 재홍이가 선생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군요. 사설 학원 같은 곳을 다닌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죠. 대신 아이들끼리 이렇게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 스스로 익히고 함께 배웁니다. 선생님은 지켜보기만 할 뿐 아이들의 활동에 최대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없어도 이 9명 중에 답은 꼭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안 도와줘도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을 두고 올 뿐더러 애들도 실력이 좋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지식 공유가 되니까 좋은 동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켜만 보지 굳이 끼어들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ADA 방정식을 한번 배워보죠. 직선. 이게 곧 삼각형. 이거 곱하기 친구가 이거 선생님이지만 칠판이 뚫어져라 집중하는 아이들. 즉 그렇게 해서 정리를 배움의 열기만큼은 그 어떤 곳보다 뜨겁습니다. 0,A 플러스 1의 A. 되게 어려운 거죠? 네. 근데 다음은 좀 잘했나요? 지금까지 학원을 다닌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서 공부해왔지만 학생들끼리 공부하는 거는 더 재밌고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보다 더 깊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에서도 3학년 재현이의 강의가 한창이군요. 친구에게 배우고 친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자세. 지리산골 공부벌레들에겐 배움도 또 하나의 나눔입니다. 금요일 오후 2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는 날입니다. 그러면 집에 잘 다녀오십시오. 알겠죠? 예. 기가. 공부벌레들도 집이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집에 얼마 만에 가요? 2주 만에 갑니다. 집에 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이거 한대 먹고. 엄마 밥 먹기. 엄마한테 엄마 밥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어제 수학 동아리에서 만난 재홍이도 집에 가네요. 재홍이는 이게 뭐예요? 박스가? 이거 집에 가져가 있고. 아 이걸 왜 저 그냥 우편으로 붙이게 들고 가요? 예, 그래도 집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빨리. 예, 우편 돈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면 금세 돌아올 텐데도 헤어지기가 못내 아쉬운 모양입니다. 들어가자. 3학년들은 집에 안 가요? 네, 아니요 가도 되는데 저희가 안 가는 겁니다. 왜 못 가? 아니 공부할 나와서 공부도 하고. 네, 그러려고. 고3이라 이제 네.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네.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야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요. 안녕히 가십시오. 재홍이네 집에 따라왔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4시간이 걸려야 올 수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저 집에 지금 얼마 만에 가는 거예요? 추석 이후로 안 갔으니까 네, 추석 이후로 처음이네요. 거의 2달 만에 집에 왔군요. 어이. 니 왜 이리 일찍 왔노? 어머니는 일터에 나가고 집에는 동생뿐입니다. 학원 안 했다고? 아 진짜? 예, 동생입니다. 와. 아 맞다. 그리고 내가 책을 들고 왔다 했다 얘가. 그 아마도 영어 위주일 거거든. 영어랑.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니 진짜 근데
재용이는 집에 혼자 있는 여동생이 항상 걱정입니다.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지만 떨어져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죠. 너무 잘해 애들이. 그러니까 오빠는 그래도 한 새벽 몇 시까지 공부하노? 요새는 1시까지 한다. 그러니까. 니 이거 한번 봐봐라. 이거 뭐? 아니 애들이 배가 불렀다. 정말 학교에서 줘도 애들이 참 그러니까. 오늘은 학교에서 얻은 영어 교재들을 잔뜩 싸들고 왔습니다. 교재가 없어 공부하기 힘든 동생을 위해서죠. 그래 좀 좋은 거 같아. 그래갖고 오빠가 너무 집에 안 오고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저도 이제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네, 어머니도 자꾸 오빠를 보고 싶다고 저 앞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오자마자 집안일을 하는 재홍이. 타지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재홍이가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들 왔어? 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내가 많이 안 와서 참.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 그래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보고 싶었다는 말 외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네가 있어서 자랑스럽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위한 밥상입니다. 재홍아, 밥 먹자. 아이고야. 뭐 이렇게 맛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김치 하나, 불고기 한 접시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손맛은 비길 데가 없습니다. 설유연제가 있길래 일단 그거 가지고 설렸대. 보고 싶을 때는 좀 어떻게 좀 마음도 달래고 그러십니까? 재홍이가 보낸 그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항상 존경한다는 말 한마디에 감동을 먹거든요. 그래서 힘이 돼요. 재홍이가 보낸 편지. 어머니는 이 편지를 항상 지니고 다닌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 쓴 편지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다음 날 학교로 가겠다는 재홍이에게 엄마가 감을 따줍니다. 그러다가 드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먹을 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대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고 싶으면 전화하고 당연히 오고. 다 다음 주나 그때 외박주 때면 네, 오든지 할게요. 물론 제가 워낙 잘 해서. 재홍이는 어머니를 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도 할 수 있죠 우리 어머니. 제가 일찍 가서. 네. 잘 가. 예,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아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어머니는 차마 발길을 옮기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섭섭합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쉽고 아들이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잘해주고 싶은데 엄마 품에서 좀 쉬고 갔으면 좋겠는데 휴식을 많이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워요. 텅 빈 교실. 재홍이가 공부를 합니다. 지리산 고등학교에서 배움의 길을 찾았다는 재홍이의 꿈은 뭘까요? 10년이나 20년 지난 후에 네. 어떤 모습이 돼서 지나는 길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진짜 멋있는 제 꿈을 이루어서 이 학교를 빛낸 인물로 오지 않을까요? 어떤 인물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 꿈은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한의사가 되는 게 꿈인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 수 있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제 한의사로서의 꿈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질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일궈내야 하는 아이들. 그래도 이 아이들의 꿈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좀 더 학생들을 위해 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일을 하다가 돈이 모아지면 시골에 내려가서 이런 학교에서 그냥 베풀면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꿈입니다. 꿈이 과학자인데 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많이 배워서 제가 나중에 과학자가 돼서도 이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부족했기에 서로가 서로를 채워야 했던 시간들. 이 아이들에게 학교는 경쟁이 아니라 나눔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 학교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면 제 주위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한 번 더 둘러보고 그냥 사람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 꿈입니다. 제 꿈은 간호사가 되어서 사회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도 우리 교장 선생님처럼 그리고 제가 여기 지리산고등학교 선생님들처럼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전교생에게 알립니다. 5, 6교시는 교복 지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 와서 교복을 자기 사이즈에 맞게 지급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후원으로 받은 교복이 도착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교복이라 아이들은 마음이 설레는데요. 아니 교복은 굉장히 자, 모델이야. 어때? 새 교복 받으니까 어때? 기분 좋습니다. 남학생들도 들뜬 모습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교복을 입은 1학년 정민이 그리고 재홍이 한결 의젓해졌죠?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어떤 점이 좀 이렇게 지금 기분이 좋죠? 예,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선배들 중에서 기증받으면서 했는데 이렇게 계속 기증받으면서 제가 돈을 하나도 쓰는 게 없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입고 다녀야죠. 한의사. 네, 한의사 돼야 하는데. 깨끗한 교복 한 벌이 기쁨과 고마움이 되는 곳. 까리까리까리. 그 잘 어울리네. 모델 같습니다. 의원님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있으면 아이들도 선생님도 세상도 모두 착하고 아름답게 변합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천사들이 보내온 10,000원, 20,000원으로 희망을 키워내는 곳. 지리산골 공부벌레들의 소박하지만 큰 꿈이 세상을 향합니다. 지리산고등학교 ahead with you.